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마약. 요새는 마약 사범의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 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데 10대, 20대 마약 사범들은 우째 마약을 시작하고 이래 어린 마약 사범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우찌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학원과 주변의 마약 음료수 사건 이런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최근에 발생했던 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 서울 학원과 주변 마약류 음료 사건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그 살 빠지는 약 그런 판매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포함된 그 대마초 판매 조직 사건. 그리고 또 마약류 판매 조직의 그 고액 알바로 드라파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일부 마약류들이 공부 잘하는 약, 살이 잘 빠지는 약, 마음이 편해지는 약이라는 그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네네. 혹은 또 주변 또래나 친구들의 권유나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미디어나 SNS 등에 올려져 있는 그 무분별한 마약류 관련 정보예요.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예, 향정신성 의약품 얘기하셨는데 이 마약하고 이 향정신성 의약품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먼저 그 마약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마약이란 나르코티스라는 이런 마약이라는 용어는요. 그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 그리스 나르코티코스에서 이렇게 유래됐거든요. 그 이거는 저 수면 및 혼미를 이야기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은 그 좁은 의미의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마약을 사용했는데요. 네네. 예. 최근에는 이들을 갖다 총칙하는 포인트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마약류라니까 종류가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마약은 자연에서 나는 마약, 천연 마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양귀비라든지 아편, 코카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그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인체에 현저한 유해가 우려되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LSD라든지 엑스터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이 있는데 주로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용어들이 나오죠, 그죠? 네네. 주로 예. 병원에서 처방되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인 그 메스암페타민, 일명 그 필로폰으로 있죠. 필로폰도 네네. 여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라든지 살 잘 빠지는 약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마약류를 좀 확대를 했는데 이게 네네. 워낙 이제 가공이 많이 되고 또 의약품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 훨씬 더 좀 넓은 개념이 갈수록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0여 종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이야기다, 다이어트 이야기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청소년들이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주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SNS를 많이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예.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그 마약 범죄 수사를 갖다 전무도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예. 제가 당시 근거한 마약류 사원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예. 이들 중에 10대 청소년들이 한 130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당시 저 근거된 이들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들이 왜 마약에 빠지게 된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 예. 대다수가 마약류에 노출된 당시에 자기 주변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답니다. 아하. 그때 누군가로부터 권유나 유혹이 와가지고 호기심에서 마약류에 손을 대었다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비슷했고요. 특히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나 또래들의 권유나 유혹 그리고 호기심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마약류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건지. 권하는 사람들이? 예. 아니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권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한번 세게 되면요. 권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수익이 목적이죠. 팔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러면은 내 그리고- 친한 사람이 진짜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완전히 가면을 쓰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했던 대량으로 근거되는 피의자들이 근거된다는 사건을 분석해 보면요. 예. 거기에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근거를 했지만 결국 목적은 마약류를 팔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다 알고 접근을 한다니까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런 사는 사람들은 왜 어떤 의미에서 사냐면요. 예. 자기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조사한 사건, 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사건이라든지 살 빼는 약, 다이어트 약 같은 이게 나비약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사건들에 제가 청소년들을 대화를 해보면 이거는 하는 이야기가 병원서 처방하고 의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았다. 그 쉽게 하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식을 못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청소년들이 이 마약류에 빠지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경우들이 또 더 있을까요? 주로 SNS가 지금 해서 그 정보가 너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메신저를 원활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 이렇게 정보 공유가 쉽다 보니까 네네.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잘못된 정보를 가공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고요. 또 거기에 보면 대다수가 주변 또래에서 권하니까 그래 나는 아직 젊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한두 번 좀 해도 되지 않냐 하다가 뭐 그만두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청소년들 마약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대검찰청 그 마약류 범죄 백서에 보면요. 예. 그 2023년도에 근거된 마약류 사범 통계를 보면 27,611명으로 나오는데요. 전년도 2022년도 18,000여 명에 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하였지만요. 10대 청소년들은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 대비해서 한 207%나 급증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기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통계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10대 1,477명 중에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도 92명이나 포함됐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만 14세 미만. 너무 어린데. 예. 현재들이 보면 중학생. 11세부터 13세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마약 범죄 수사를 할 때는요. 예. 마약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이거 방식이 주로 이제 직접 판매 측과 구매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만나가지고요. 예. 마약을 건네고 판매 대금을 건네주는 저희들이 일명 그 손손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손으로 줘서 손으로 주고 받는 방식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텔레그램 같은 SNS와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결합되면서 마약류 불법 거래가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인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쓰잖아요. 네네. 그리고 SNS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이렇게 마약류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뭔 일입니까? 제가 2021년도 그 경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원에 있으면서 처리했던 사건인데요. 예. 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그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 펜타닐 패치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병원서 이렇게 취득해서 몇 번의 가공을 거쳐가지고요. 코로 흡입한 사건인데 와. 당시 그 부산 경남 지역 10대 청소년 56명이 근절했습니다. 50몇 명이에요. 예, 그 당시 일부는 또 학교 내에서도 투약을 한 사건이었죠. 아마도 제가 이 사건이 우리나라 그 청소년 마약류 중독이 심각한 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에 더 집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네. 진짜 하셔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약류 사범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좀 교수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완전 동의하죠.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해서 분석한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요. 예. 연령별 근거 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는 20대가 제일 많았고요. 네. 20년, 21년도에는 30대가 많아집니다. 예. 22년, 24년도에 보니까 20대 마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럼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10대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그 2023년을 분석해 보면요. 그 10대가 1,477명으로 2022년 대비해가지고 아까 제가 207.1% 정도 급증했는데요. 네네. 이걸 전년도 대비하면 한 3배 정도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 또한 그 20, 30대 마약류 사범도 한 15,000여 명이 되거든요. 예.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10대, 20대, 30대를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만나본 그 최저 마약류 사범은 13세 여중학생이었습니다. 그 이 청소년은 주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그 일명 그 나비약이죠. 이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마약의 중독 정도가 좀 심해서 이게 정말 뭐 만약에 끊으려고 해도 극한의 고통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저도 이렇게 제가 당시 그 근거했던 청소년들이 벌써 한 4, 5년 전에 근거했던 친구니 최근에 또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예, 예. 더 강한 마약으로 이렇게 넘어간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이렇게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요, 예. 그 중독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또 중독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마약류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인 그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마약을 하다가 중지했을 때 나타나는 고통인데요. 아주 그 고통이 심해지는데 특히 그 마약류 같은 유해 약물에 노출이 되면 우리 뇌에 있는 그 보상계라고 있습니다. 예. 네네. 여기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청소년 같은 어린 나이에 그 마약류 같은 유해약물 자극에는 특히 예민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네. 그 보상계에서 그 도파민, 호르몬 분비가 더 많이 분비되니까 중독이 더 쉽게 강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예. 그럼 이걸 아예 처음부터 사실 손을 안 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약물 예방 교육에 또 교수님께서도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런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벌써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한 지 한 벌써 5년 정도 돼가네요. 네네. 예, 경찰에서 그 제가 마약 수사를 하면서도 직접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직접 보고 또 느꼈거든요. 예, 예. 특히 그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이렇게 더 강한 마약류로 중독돼가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도 마약류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처음부터 마약류에 노출 안 되게 하는 예방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네네. 저는 그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예, 예. 제가 경찰에 생활하면서 특히 마약 문제 수사를 하면서 겪었던 뭐 경험 같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호기심, 진로 문제 등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그 하고 있는 강의 제목이 뭐 마약이라는 프로그램은 약물로 인해 내 꿈이 사라진다면서요. 청소년들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진로를 많이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류의 청소년들을 다 보셨으니까 그죠? 그 해악이 얼마만큼이나 큰지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갖겠네요, 그죠? 지금 네. 제가 강의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겸임 교수였습니다.